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안 내부의 대선 주자들 갈등, 또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계, 또 여러가지 선관위원장 임명 등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그 사이에 이 민주당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 언론 중재법, 이 악법을 결국 상임위 법사위까지 통과를 또 시켰습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싸움은 외부화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러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4.7 보궐선거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여론이 정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21%나 앞섰는데요. 그 당시에는 55%대 34%였는데 8월 들어서 갤럽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47%대 39%,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겨우 8%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도층에 있는 우리 국민이 정권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중도층으로 가서 이 여야 간을 새로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조사에도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다는 그 여론이 61%인데 국민의힘이 좋아서 투표했다는 것은 겨우 3%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내분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중도층과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이 사람들 불임정당처럼 겨우 1%, 2%대 지지도 있는 이들이 윤석열 최재형을 끌어들여서 총질하고 물어뜯고 싸우면서 자기들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러면 누구를 앞세워서 정권 교체를 합니까? 자신들이 될 걸로 봅니까? 지금 유승민 이하로 볼 때는 제가 무조건 아웃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더 서로 공격하는 상처가 심해지면은 정권 교체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들은 정말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꼭두 새벽 4시에 왜 임기 말에 그것도 통과시켰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독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옳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재인의 실정에 관한 보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가 말 잘못하면은 내가 너것들을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광화문 촛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감이 씌웠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그게 자기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게 뻔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 임기 말기에 부랴부랴 꼭두 새벽이라도 자기 패거리들 국회에 진출시켰던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조홍천 의원, 또 전 의원 유인태, 또 이번에 대선에 나온 박용진 의원 등등 해서 자기네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지지도가 아직까지도 한 4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니까 대권 주자들도 쉬쉬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 지지도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때는 조사해봐야 된다. 이게 깨부셔져야 이게 엉터리고 또 제가 볼 때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조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드루킹 댓글 조작 허위범 이 검사는 특별특검은 자기네들이 120만 건을 전수조사, 그것도 하루에 17시간씩 해서 10명을 투입해서 거의 노가다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를 따라가 보니까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은
여론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 이렇게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또 경선이 끝나면은 아직 문재인이 건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입국한 양정철이 또 광흥창 팀, 문재인을 만들었던 광흥창 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거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걸 저는 준비해 놓았을 걸로 봅니다. 박지원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당대표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할 게 아니고 어떤 전략을 들고 대선에 임할 것인가, 이걸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경선을 해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의원들끼리 서로 총질해서 상처를 입히는 그 수위 조절도 하고, 자기가 젊으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내놓는 좀 참신한 메시지를 내놨고, 이 정도가 자기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봉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언제 갈등이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MBC 같은 데 가서 또 여러 가지 인터뷰하자 요청 오니까 가서 또 엉뚱한 말 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 리스크가 차기 대선에서도 여전히 복병인데요. 처신 조심하기 바랍니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이 정권이 임기 말에 내년에 지금 이것도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역시 하는 얘기인데,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거기에서 문재인과 또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물론 엉터리 위장평화 체제 이런 뭐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포퓰리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런 금전을 예산을 퍼붓는 이런 정책들이 서민들에게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지금 엉망진창이고, 코로나 환자도 지금 2,000명 육박한 선에서 지금 줄지를 않고 있고, 또 사망자도 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죽는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일에 외부의 어떤 경제 변수에 좀 돌발 변수가 생기면 지금 1,000조를 넘어서는 이 가계부채, 국가부채해서 나라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무마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막는, 언론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번 언론중재법, 지금 전 세계에도 대한민국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아서 지금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과 지금 전투를 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제가 흡혈귀냐 좀비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칫 잘못 해가 정권 교체 안 되면은 국민의 뿐만 아니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산이었습니다.